자, 갑니다. 자, 2점짜리 3번입니다. 3번. 자, 그림은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지표 부근을 부는 바람의 평균적인 풍향을 동일 경도상의 위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자, 그랬을 때 일단 A, B, C가 어떤 위도인지를 좀 찾기는 해야 돼. 되지? 근데 이게 대기대순환이라고 했으니까 대기대순환은 우리가 보통 0, 30, 60, 90 이렇게 이제 나눈단 말이야. 그럼 이 A, B, C가 뭐 0도, 30도,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될 거야. 얘들아 이걸 보고 찾으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식을 먼저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빨리 그리고 그거를 갖다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북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나오겠지? 밑에 남동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나올 거야. 됐니? 그러면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고 지금 동일 경도상으로 표현을 했다고 했으니까 빨리 여기서 각각의 위도가 어떤지를 좀 찾아주면 되겠네. 자, 지금 C를 보니까 C가 공기들이 몰리는 어디랑 비슷해? 적도랑 비슷하겠네. 따라서 여기가 0도, 그 다음 이쪽이 30도, 60도, 그 다음 90도 이렇게 가겠네. 됐지? 자, 기억에 A, B 구간, 북반구, B, C 구간, 남반구냐? 아니, 얘도 북반구지. A, B, C는 싹 다 북반구입니다. 자, 니은의 A, B 구간에서는 패렐 순환. 여기가 헤들리, 패렐, 극순환. 이렇게 하겠지, 그지? 따라서 패렐 순환 맞네요. 자, 그 다음. 해수면의 평균 기압이 B보다 C에서 더 높은가라고 되어 있거든. 얘들아 지금 A하고 B하고 C하고의 기압을 갖다가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할 거야. 기압을. 지금 보면은 C 같은 경우에 바람이 좀 몰리고 있고 여기가 바람이 몰리는 이유가 왜 그랬었냐면은 여기서 적도에서 에너지 많이 받아가지고 상승하는 상승 기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랬지, 그지? 그래서 기압을 갖다 살펴봤을 때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이렇게 나타났었어. 됐지? 얘들아 이 저기압 이름 뭐였어? 이 기압대 이름 적도저압대. 왜 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냐? 요 고압대 이름 아열대 고압대. 요 저기압의 이름이 조금 요 저기압대의 이름이 조금 특이했지. 뭐였어? 뭐였어? 어? 아, 한 대 아닙니다. 아, 한 대 아닙니다. 한 대 전선대. 그냥 한 대 전선대. 그지? 여기가 한 대 전선대. 얘들아 전선이라는 건 공기가 모였을 때 전선이 만들어졌었지. 보면 지금 극동풍하고 편서풍하고 모이는 요 위도 60도 지점이 한 대 전선대라고 표현한다 했었고 90도 지점이 극고압대 되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B 지점 B보다 C에서 B는 위도 30도의 고압대고 여기는 저압대기 때문에 C에서 더 낮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심화 보기 하나 추가로 한번 얘기해볼까? 심화 보기 하나 얘기해봅시다. 네. 자, 내가 리엘 해가지고, 리엘 해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은, 기압의 영향만 고려했을 때, 기압의 영향만 고려했을 때,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B보다 C에서 높다. 맞을까 틀릴까? 기압의 영향만 고려했을 때 해수면의 높이는 B보다 C에서 높다. 맞을까 틀릴까? 맞다. 왜? 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높다는 일단 맞아. 얘들아 이 보기는 일단 맞는 말이야. 근데 기압의 영향만 고려해야 돼. 바람 아니야. 기압의 영향 고려하는 거야. 네, C는 저기압이고 B는 고기압이어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길 바랬는데 얘들아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건 맞거든. 자 보면은 지금 C는 저기압이고 B는 고기압이지. 얘들아 B의 고기압이라는 거는 공기가 몰려있는 형태고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들이 다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공기가 별로 없는 상태야. 얘들아 공기가 많으면 해수를 갖다가 많이 밑으로 누를 수 있고 저기압은 많이 못 누르겠지, 그지? 따라서 못 누르면 해수면이 어떻게 돼? 올라와. 되니?
그래서 평균 높이가 C에서 더 높은 게 맞습니다. 됐나요? 자, 네. 네, 그래요. 됐지? 근데 이 리을 보기는 너네가 지금 잘 기억해도 이게 저기압에서 그럼 해수면의 높이가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내가 단서를 달았어. 기압의 영향만 고려했을 때라고 단서를 달아야만 이 문장은 맞아. 왜냐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용승 침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용승 침강. 네, 이 용승하고 네, 침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용승하고 침강을 배우게 되면 그때는 요 말이 또 달라질 수 있어. 또 달라질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거는 다 용승하고 침강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요거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설명 한번 해줄게. 근데 내가 이거를 설명한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게 이렇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 됐지? 그래서 한번 설명해봤어. 근데 그 모의고사는 그 사설 모의고사야. 근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4번이요, 4번. 네. 4번. 자, 그림 가는 태평양의 해역 ABC에 대한 얘기고 이 세 해역에 대해서 네, TS도를 나타낸 건데 얘들아 이거 수능 2번이야. 수능 2번이야. 그지? 이런 문제 쉽게 나올 수 있어. 그지? 자, 그러면 문제만 딱 봤을 때 뭐 되게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충분히 먼저 A하고 기억, 니은, 디귿을 먼저 매칭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지? 자, 봅시다. 지금 A, B, C 보자마자 너네 눈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난류, 한류가 들어오면 좋겠어. 됐지? 맞췄어도 필기하세요. 자, 그리고 TS도를 보게 되면 기억, 니은, 디귿이 지금 다 수온이 다 다른 상태예요. 수온이. 네. 수온을 갖다가 보니까 기억이 제일 수온이 높은 형태야. 그러면 A, B, C 중에서 일단 수온이 가장 높은 거는 C죠. C죠. 뭐가 퍽 터진 소리 안 나니? 그치? 여기서 났지? 아니 부딪히지 않았어. 진짜 무서운데? 뭐지? 자, 네. 자, 네, 그렇습니다. 자, C가요. 저위도기 때문에 일단 수온이 가장 높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니은하고 디귿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얘들아 니은하고 디귿은 A하고 B인데 A, B는 지금 위도가 똑같아. 위도가 똑같은 상태에서도 지금 수온의 차이가 발생했어. 그지? 그러면 난류인 곳과 한류인 곳의 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 그럼 니은이 뭐야? 한류 A고 B가 디귿 되겠지. 됐지? 나 어제 쉬어가지고 아주 그냥 기운이 풀 충전된 상태야. 알겠지? 집중해라. 자, 됐나요? 네, 그러면 기억에 A의 관측값은 니은이다. 맞네요. 자, 그 다음 A, B, C 중에서 밀도가 가장 큰 거? 얘들아 밀도는 TS도에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거는 지금 디귿선과 니은선과 기역선을 비교했을 때 디귿이 가장 밀도가 큰 걸로 볼 수 있어요. 디귿이 B였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C에 흐르는 해류는 무역풍에 의해서 C는 북적도 해류, 위도 보면 북적도 해류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무역풍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게 맞네요. 정답이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됐나요? 얘들아 이 문제는 오히려 조금 더 쉬웠고 문제가 기출 중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 B, C가 오히려 안 나오고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A, B, 네, C 이렇게 나온 적이 있긴 했었어. 너무 고의도로 그렸나? 네, C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온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어. 됐지? 그랬을 때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그 문제의 포인트는요. 요 C 지역하고 B 지역의 수온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였어. 되니? 얘들아 수온 비교 한번 해볼까? 자, B하고 C 지역에서 수온 비교 누가 더 수온이 높아? B? B가 더 높아? C? C? 자, 둘로 나뉘어지지. B가 더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위도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걸 거고 C가 더 높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난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얘들아 무조건 수온의 기본 첫 번째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위도입니다. 됐나요? 위도야. 그럼 위도가 누가 더 낮아?
B가 더 낮지? 따라서 수온은 B가 C보다 더 높습니다. 아니 한류가 어떻게 난류보다 높아! 이럴 수 있는데 자 한류와 난류를 가지고 수온을 비교하는 건 같은 위도에서 비교를 하는 거야. 되지? 같은 위도에서 비교가 되는 거지. 이게 네, 위도가 더 고위도, 저위도 이거에 따라서는 네, 저위도에 있는 것들이 항상 수온이 더 높습니다. 이거 기출됐습니다. 애들이 많이 틀렸어. 네. 그래서 이런 TS도 같이 나와가지고 B하고 C가 각각 뭐 기억, 니은 뭐랑 매칭시키는지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 네, 그래서 그거는 또 기억을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자, 그림은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이거 문제 나오더라도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거 안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럼 너네가 찾아야 돼. 그지? 특히 너네들의 시험지에서는 음영 처리돼가지고 회색깔로 나올 거야. 옅은 회색과 진한 회색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너네가 뭘 봐주면 되냐면 빨리 침강 해역을 봐주면 돼. 침강 해역들을 봐주면 돼. 침강 해역들. 되니? 침강 해역들을 지금 확인을 하니까 특히 저 북대서양 쪽을 보니까 이 빨강색이 들어갔다가 파란색으로 나오거든. 얘들아 이 파란색이 뭔 거야? 얘가 심층수인 거야. 되니? 그렇게 해서 파란색이 심층수구나 라는 거를 네, 여기서 알려주지 않아도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기억에 A 해역에서 침강이 강해지면 이 순환이 약해지는가? 얘들아, 침강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심층 순환이 세진 거지. 그럼 표층 순환도 세지죠. 약화 아닙니다. 둘 다 강화되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이 순환은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 줄 수 있는가?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표층 순환과 심층 순환을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되니? 표층이나 심층 같은 경우에는 남는 열 에너지를 저위도에 남는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 주는 게 맞지. 따라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이 순환의 변화가 생긴다면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줄 것인가? 맞지?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야? 이 순환의 변화라고 하는 게 만약에 심층순환이 약해진다면 맞지? 얘들아 심층순환이 약해질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든다면 저 위쪽에 여기 침강해역에서 뭐 담수가 유입이 돼. 그러니까 담수가 유입된다는 게 빙하가 갑자기 확 녹아가지고 맹물이 생겨서 그런 맹물들이 유입이 많이 돼. 그럼 침강이 잘 안 일어나겠지? 침강이 잘 안 일어나면 표층순환도 잘 안 일어나겠지? 그럼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못 보내주겠지? 그럼 저위도와 고위도의 뭐라 해야 돼? 온도차가 더 커지겠지? 되니?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점의 4번 문제요. 자, 그러면 어느 태평양에서 유실된 컨테이너에 실려있던 운동화가 발견된 지점 해류 A하고 B에 대한 얘기다. 자, 얘들아 이거 지금 북아메리카하고 북반구에 대한 얘기거든.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외웠던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를 보면 시계 방향이야. 얘들아 이런 순환을 우리가 통틀어 뭐라고 하냐면요.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아열대 순환. 됐지? 아열대 위도에서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 위도를 외우라는 건 아닌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면요. 뭐 한 위도 한 5도에서 10도에서 시작을 해서 뭐 한 4, 50도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 보통 뭐 40도, 50도에서 형성이 되는 해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아열대 순환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외웠던 모든 순환들 이름 있었지? 그거 다 각각의 바다에서의 아열대 순환들을 외워준 거야. 됐니? 자, 그런데 지금 어떤 흐름이 새롭게 생겨났냐면 이렇게 와서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흐름이 하나가 더 표시가 되어져 있어. 얘들아 얘가 뭐냐면 이게 아한대 순환이야. 아한대 순환은요. 요 북태평양 해류로부터 왔던 것들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위쪽에서 하나 더 생기는 게 아한대 순환이야. 되니? 그럼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우리가 외웠던 것 반시계로 흘렀어? 그럼 걔는 아한대 순환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얘들아 이 아한대 순환에 대한 얘기는요. 이제 나올 거야. 차차 계속 시험이. 너네 수능 볼 때는 이게 메인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 니은에 보면은 B가 아열대 순환의 일부냐라고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B는 아한대 순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오답 보기로 아한대 순환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점점점 이 아한대 순환에 대한 내용은요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내 예상으로는.
사실상 수능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 이게 막 10년 중반 때부터의 문제를 지금 쫙 한번 풀어보잖아. 거의 뭐 한 7, 8년어치를 한번 쫙 풀어보잖아. 그럼 뭐가 이렇게 딱 보이냐면 얘들아, 문제가 제일 처음에 내는 건 어찌됐건 간에 북반구 얘기를 계속 내. 북반구 얘기를 막 내다가 애들이 북반구를 잘 맞춰. 그럼 남반구 얘기를 내. 그지? 그러다가 북대서양을 옮겨가. 그러다가 뭐 남대서양을 옮겨가던지 아니면 이제 좀 특이한 문제들이 나오는 뭐 이런 형태거든. 지금 그게 1단원, 2단원의 모든 흐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 북반구 얘기 냈다가 남반구 얘기 냈다가 이런. 자, 북반구, 남반구까지 이 해류에 대한 문제들은요, 너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미 포화가 된 상태야. 그럼 뭐 나오겠어? 이제 특이한 애들. 안대 순환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 계속해서. 되니? 너네가 이제 2학년쯤 됐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들아, 우리가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이 너무너무 중요해. 6월 모평이랑 9월 모평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그 시험 범위가 존재하거든. 너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 너네 지금 3월에 보는 거는 어디까지만 시험에 들어가냐면 1단원에서의 소단원 1 있지. 거기까지가 시험 범위야. 너네 알고 있었어? 몰랐어. 통합과학 전범위 플러스 1단원의 1, 소단원 1까지가 시험 범위야. 6월달 모평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범위가 늘어나고, 너네 학교에서 배우는 진도에 맞춰서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 범위는 그렇게 조금씩 넓어져. 근데 고3은 이제 고3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3월 모의고사는 전범위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 3월 모의고사는 조금 쉬워.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그거 잘 봤다고 수능 거기서 100점 100점이란 표현 안 쓰지. 거기서 50점 맞았다고. 네, 만점 맞았다고. 수능에서 잘 본다라고 하는 그런 건 뭐 그런 일은 잘 없어. 거기서 50점 맞아도 수능 못 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만큼 난이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얘들아, 이 고3 6월하고 9월 모평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네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냐면, 옛날에는 안 나왔었던 부분의 내용들이 6월에서 새롭게 신유형의 문제들이 한 번씩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 9월도 마찬가지야. 그게 뭐냐면 예고편이야, 얘들아. 수능에 이걸 내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생뚱맞게 되면 애들 너무 힘들어할 테니 내가 예고편 내겠다. 그게 6월하고 9월 모평의 신유형들이야. 근데 그게 그 해 6월하고 9월에 문제가 냈다고 그 해 수능에 나오냐? 그 해 수능에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수능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너네가 이제 내년에 고3이니까, 그리고 너네 이번에 이제 3월이나 6월, 9월 모평 너네 고2 거 치면서 너네들은 한 6월쯤 되면 이제 이 전체 지구과학을 한번 나랑 다 끝낸 상태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고3 거를 쳐봐야 돼. 고3 모의고사를 갖다가 혼자 시간 잡아가지고 풀어봐야 돼. 되니? 그럴 때 그냥 한번 풀어본다가 아니라 예고편 뭔지, 그지? 그런 거 찾는 재미. 그런 거 찾는 재미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이게 있잖아, 나 오늘 힘 넘친다니까. 졸지 마. 이게 있잖아, 출제자의 시선으로 보면은 이게 문제가 좀 보이거든. 너네도 너네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너무 나의 큰 욕심인가? 네, 그런 거는 사실 나중에 마더턴 같은 수능 기출문제 한번 제대로 싹 돌리고 난 다음에 그런 눈이 생기긴 할 거거든.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예고편들이 있으니 너네는 공부를 할 때도, 앞으로 공부를 할 때도 한 2, 3년 전에 이런 모의평가들 어떻게 나왔는지, 그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풀고 마는 게 아니라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문제 풀이 해주잖아. 풀이하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여기서 더 심화되는 내용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까지도 한 번씩 얘기해주지, 그치? 모든 문제를 너네가 그런 식으로 풀어봐야 돼. 갑시다. 자, 그래서 니은이요, 아열대 순환의 일부가 아니라 아한대 순환의 일부로 고쳐줘야 됩니다. 됐죠? 네. 그냥 기억하고 디귿은 얘들아 그냥 쉬운 문제지. 일반적인 문제지. 기억에 A 같은 경우에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가? 위도 딱 봐봐. 위도 딱 보고 위치 딱 보니까 얘는 북태평양 해류겠구나, A가. 그럼 편서풍 영향 받겠지, 그지? 자, 그 다음 북아메리카 해안에서 발견된 운동화는 북태평양 해류의 영향을 받았는가? 그대로 여기 발견된 점을 보면은요, 일단 A 해류에 의해서 이동을 한 거거든. 북태평양 해류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 기억 디귿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자,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의 수온 분포와 표층 해류의 유속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 자, 일단 A하고 B, C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게 화살표를 보면은요,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화살표인데 화살표도 또 길기도 길어, 그지? 그러니까 조금 유속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B도야 지금 올라가는 화살표입니다. 됐나요? 근데 얘들아 C는 봤더니 화살표의 뭐 길이나 이런 것들 뭐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보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쪽에 존재하는 해류거든.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북한 한류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럼 기억에 A하고 B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다. 얘들아 A하고 B는요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오는 형태의 수온도 높고 해류의 속도도 좀 빠른 형태이기 때문에 근원 해류가 쿠로시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됐지? 크로시오로부터 이제 갈라져서 들어온 형태입니다. A가 지금 어떤 형태일 거냐면 아마 A는 스시마 난류일 겁니다. 네, B가 동한 난류일 거고요. 네, C가 북한 한류가 될 겁니다. 자, 니은에 B와 C에 의해서 조경수역이 형성이 된다. 얘들아 B와 C에 의해서 조경수역 형성되잖아. 만나잖아. 동한 난류하고 북한 한류하고. 되니? 얘들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조경수역이 언제 북상하고 언제 남하하는지를 보세요. 정리해둬야 됩니다. 얘들아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위치는 정해져 있지 않아. 바뀔 수 있어. 계절에 따라. 자, 조경수역이 북상한다는 건 올라간다는 거는 난류의 세력이 셀 때거든. 여름이겠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 한류의 세력이 셀 때 내려오겠지, 그지? 따라서 겨울입니다. 자, 그 다음 디귿에 동해에서의 난류는 한류보다 유속이 빠르냐? 얘들아 난류가 B고요. 한류가 C입니다. 화살표 길이 보세요. 유속은. 네, 따라서 디귿도 맞네.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자, 그림은 약 17,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린란드의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얘들아 그럼 너네가 그린란드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 침강해역. 이게 생각나야지. 생각났지? 그지? 나만 생각난 거 아니지? 침강해역이잖아. 북대서양의 그린란드. 맞지? 자, 근데 봤더니 지금 기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네. A 때 기온이 좀 높아졌다가 B 때 갑자기 기온이 훅 떨어지는 형태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 B 시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영거 드라이아스 빙하기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했나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해석이 좀 돼야 되거든. 얘들아 이 해석은요 너네가 이미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설명할게. 얘들아 A 시기에 보면은 보통 평균적인 온도에 비해서 A 시기 때 어떤 일이 일어나? 온도가 굉장히 높아져. 이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30도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진아 마이너스 거의 45도의 평균 온도를 유지하던 곳에서는 영하 마이너스 30도가 꽤 높은 온도라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빙하가 녹습니다. 해빙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 시기 때 해빙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뭐라 했지? 해빙이 일어나면 염분이 낮아지고 얘들아 염분이 낮아지면 밀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낮아지면 침강이 약해지고 침강이 약해지면 심층순환이 약해지고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지고. 내가 한 번만 적고 이제 다시 안 적을 거야. 너네 다 기억해둬. 알겠지? 표층순환이 약해지고 그러면 저위도로부터 열에너지가 공급이 잘 안 되겠네. 그지? 그럼 고위도의 기온이 어떻게 되겠어? 확 낮아지겠지. 그게 무슨 시기야? 비시기입니다. 빙하기. 됐나요? 그래서 저위도로부터 열에너지 공급이 안 되다 보니 고위도에 빙하기, 저 영거드라스 빙하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비시기에 대한 얘기죠. 얘들아 이거를 갖다가 서술형으로 서술하라고 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저 순서마다 저 말들이 절대로 빠지면 안 돼. 빠지면 감점이야. 되니? 요거 서술형으로도 기억 많이 해놔. 알겠지? 서술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네, 요걸 보면서 이게 심층순환과 표층순환이 연결되어져 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됐나요? 그럼 기억에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서 해수의 평균 밀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맞지? A시기에 해빙이 일어났으니까 작아져야 됩니다. 자, A시기는 온난하여 해수의 심층 순환이 어떻게 됐다? 약해졌다. 온난해서 거쳐가지고 심층 순환이 약화됐으니까. 디귿에 B시기에 빙하기가 생긴 것은 해수의 표층 순환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맞죠?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모든 이유를 나는 이 파란색으로 쫙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마이너스 45도가 아니라 보통보다 더 따뜻해졌으니까. 평균. 마이너스 45도에서 해빙이 일어나지 않았어. 온도가 확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해빙이 일어난 거야.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3점에 3번? 2점에 3번은 아니었나? 네, 2점에 3번 누가 얘기했나요? 있었구나. 그럼 내가 못 들었나 보다. 오케이. 3점에 3번 갑시다. 3점에 3번. 생각보다 질문이 많네요. 얼마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자, 갑니다. 네, 3점에 3번. 얘들아, 지금 그림 가는 북서태평양의 해역을 나타낸 거고, 얘들아, 여기 우리나라 보여? 제주도, 내가 좋아하는 제주도 보이니? 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여기 일본. 네, 그 밑에 있는 해역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A하고 B에 대한 선을 갖다 그어놨고, 그 다음 나를 보니까 나는 A, B 선을 따라서 관측한 해류의 평균 유속에 대한 거를 동서 방향으로 표시했대.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평균 유속을 갖다 어떻게 한 거야? 돌려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자, 실선이 해류가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고요. 점선이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지? 일단 A하고 B에 어떤 형태의 이제 물들이 흐르나, 해류가 흐르나를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겠네요. 어느 쪽으로 흐르겠니? 어느 쪽으로? 쿠로시오 어느 쪽으로 흘러? 서쪽으로 흐르잖아. 맞죠? 네, 그래서 A 부근에서는 여기 보면 이런 서쪽으로 흐르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됐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동쪽으로 흐르는 게 또 생기기도 했다, 그지? 맞지? 뭘까? 척도 반류 같은 거겠지. 맞지? 네,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쪽을 가게 되면 B 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가 흐를 겁니다. 북태평양 해류는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동쪽의 실선이 지금 여기 이렇게 몰려져 있는 상태야. 얘가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기역을 보면 무역풍에 의한 해류의 유속의 영향은 기역 구간보다 니은 구간에서 더 큰가라고 했는데, 얘들아, 니은은 거의 B에 가깝고요. B 같은 경우에 위도 30도 근처이기 때문에 이 니은 구간은 누구의 영향이 더 크냐면 편서풍의 영향이 더 클 겁니다. 기역이 무역풍에 의한 게 되는 거고, 따라서 기역 구간보다 니은 구간에서 크다? 틀렸네. 기역에서 더 크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의 동그라미 니은의 표층 해류는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한다. 니은은 북태평양 해류지. 그럼 얘는 저위도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게 맞겠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 볼게요. 디귿에 쿠로시오 해류는 북적도 해류보다 유속이 더 작냐라고 돼 있네. 쿠로시오 해류는 북적도 해류보다 유속이 더 작냐. 얘들아, 이 니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냥 아예 해류를 좀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를 이렇게 북적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해서 북태평양 해류 이렇게 연결져서 볼 수 있거든. 됐나요? 네.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쿠로시오하고 북적도 해류를 물어봤으니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매칭시키게끔 기역 니은에다가 써준다면 기역이 북적도 해류에 해당이 되고 니은이 오히려 저 위쪽에 해당하는 거니까 쿠로시오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 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지? 그러면 유속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여기 표현이 되어져 있네. 나에. 그지? 응? 자, 쿠로시오 해류는요, 니은을 보면 되는데, 얘들아, 니은의 선을 얘를 확대할 수 있을까?
네, 니은을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얘들아 요 선이 0이거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균 유속의 10cm 간격의 등치선이라고 돼 있어. 얘들아 선 한 개 한 개를 그리는 게 다 10, 10, 10, 10, 10 간격이란 얘기야. 그럼 요게 0이면 얘들아 요게 10일 거고 그 다음이 20, 30, 40, 50까지 나와 있는 거야. 이거 알겠어? 되니? 여기에 10이라고 적혀있다고 얘가 10이 아니란 얘기야. 얘는 유속이 50까지 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시기를 가니까 얘는 여기가 20이야. 그다음 선이 하나가 더 나오네? 그러니까 최대로 얼마? 30까지. 30까지. 근데 보통은 이제 요 10에서 20 사이가 되겠네. 되니? 최대로 30이고 한 20 정도로 봐주면 됩니다. 되나요? 그럼 북적도 해류가 한 20 정도. 쿠로시오랑 북태평양 연결되어져 있는 니은이 50 정도. 그럼 쿠로시오 쪽이 더 빠르겠네. 그래서 디귿의 쿠로시오 해류는 북적도 해류보다 유속이 더 크다라고 해줘야 돼요. 됐나요? 선에서 지금 준 이 자료에서의 숫자인 10만 꽂히면 안 돼. 등치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의 개수가 훨씬 더 조밀하고 많다는 거는 그만큼 더 유속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됐죠? 자, 우리 일단 진도 좀 나가고요. 네, 프린트에 대한 질문들은 수업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26페이지. 그럼 내가 일단 진도 좀 끝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푸는 시간 빼고 질문을 받던지 뭐 그렇게 할게. 자, 126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자, 126페이지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요 파트는요. 자, 우리가 이제 대기에 대해서 정리 다 했고 해수에 대해서도 정리 끝났어. 지난 시간에 해수의 순환까지 해가지고 정리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뭐 할 거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대기와 해수를 연관을 좀 시킬 겁니다. 됐죠? 얘네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내가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할 거거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냐면 정상적인 상호작용과 비정상적인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아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거나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더 이게 흐름이 좋은 것 같아. 난 그렇게 설명할 거거든. 얘들아, 정상적인 상호작용이 지금 책에 나오는 A, 용승과 침강에 대한 얘기고요. 비정상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난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엘니뇨입니다. 되나요? 네. 자, 그럼 일단 정상적인 상호작용인 용승과 침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용승이라는 말과 침강이라는 말에 대한 정의만 내가 먼저 한번 얘기해볼게. 얘들아, 용승은 뭐냐면 일단 해수가 밑에 있었던 차가운 해수가 위쪽으로 표면 쪽으로 올라오는 걸 우리가 용승이라 그래. 너네 용승이라는 말은 아마 엘니뇨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통합과학에서 엘니뇨 했었지? 맞지? 자, 엘니뇨 나타나면 동태평양에 용승이 활발해질까 안 일어날까? 어떻게 될까? 야, 뭐 얼마 지났다고 엘니뇨를 까먹어. 지금 엘니뇨 이 뒤에 바로 똑같이 나오는데 나 그래서 웬만하면은 통합과학 때 했으니까 이렇게 좀 넘어갈라 했는데 자, 엘니뇨 때 동태평양에서 용승 어떻게 되나요? 뭐? 침강 확실해? 나 침강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 침강이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침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증가. 용승이 증가. 그러니까 용승이 더 강해진다. 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네, 용승은 더 약해집니다. 용승 약해진다고. 이제 큰일 났네. 저기요, 그 엘니뇨가 뭔지 압니까? 엘니뇨가 어떨 때 일어났어, 얘들아? 그렇지. 무역풍이 약해졌을 때 니네 대답 안 했을 때 나 약간 꿈꾸는 것 같았어. 야! 야! 어휴, 막 이렇게 눈이 허해지면서 약간 꿈꾸는 느낌이었어. 무역풍이 약화된 거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은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잘 안 가니까 뜨거운 물이 동태평양에 많이 머물러 있어서 밑에 산물이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었다. 용승이 약화된다. 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뒤에 할 겁니다. 네, 할게요. 네. 대신 네, 다음 주에 까먹으면 안 된다. 다음 주엔 다시 봐. 용승이라고 하는 건 다시 밑에 있었던 찬 해수가 해수 표면 쪽 따뜻한 해수가 있는 표면 쪽으로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해. 그럼 침강은 용승의 반대입니다. 반대. 오히려 해수 위에 있었던 따뜻한 물들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을 침강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지? 너네 머릿속에 혹시 심층순환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내려가는 거 아니고 엄청나게 찬 해수가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극해역에서 나타나는 해수, 극해역에서 나타나는 침강에 대한 얘기고요. 꼭 극해역에서만 침강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굉장히 특정 환경, 어떤 환경이 형성이 되어져 있으면 좀 밑에 중위도 저위도에서도 침강 나타날 순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용승은 올라가는 거 해수가, 침강은 해수가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약간의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 그 배경 지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표층 해수의 이동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얘들아 이 표층 해수의 이동이라고 하는 요 전체적인 내용에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요. 해수들이 바람 때문에 이동한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우리? 그지? 바람이 예를 들어 이쪽으로 분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랬어? 해수도 이쪽으로 같이 이동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근데 얘들아 사실 요거 조금 뻥이야. 네, 완전 뻥은 아니지만 우리가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불어주잖아 얘들아. 그러면 똑같은 방향으로 바닷물이 이동하진 않아요. 왜냐면 바닷물은 너무 깊기 때문에 위쪽에 바람 방향 영향받아서 표면에 있는 애들은 거의 이 바람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진 몰라도 그 밑에 있는 해수들은 이 바람 방향하고는 조금 틀어진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 그럼 이게 깊이에 따라서 해수의 이동 방향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평균적인 이동 방향이다라고 얘기해서 그 평균적인 이동,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지금 나는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지구와 원에서 나오는 이런 용승과 침강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이런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자, 바닷물이 바람의 영향을 받을 건데 자, 그림에서 바람이 이렇게 북쪽으로 지금 불고 있다라고 한번 칩시다. 자, 북쪽으로 불고 있어. 자, 이 바람 무슨 풍이야? 무슨 풍이야? 소통 빨리 무슨 풍이야? 북풍이야 남풍이야? 남풍이죠 이거. 북쪽으로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남풍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해수도 같이 북쪽으로 올라갈 것 같지만 얘들아 표면에서의 해수는요. 이 바람 방향에 오른쪽 45도로 표면의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 근데 얘들아 이거는 북반구에서가 오른쪽 45야. 남반구에서는요. 왼쪽 45도로 살짝 기울어진 형태로 표면의 해수가 이동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해수들까지도 다 이렇게 45도의 방향으로 이동하는가? 그렇진 않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들아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하는 걸 수괴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 그러면 이 수괴들은요. 서로 분자간 인력이 이렇게 형성이 좀 되어져 있어. 뭐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너네 그 이렇게 사람이 사람이 그 게임을 한다고 치면 요 앞에 사람을 이렇게 어깨에 손 얹어가지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기차놀이 한다고 생각해봐. 기차놀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다 이렇게 어깨에 이제 손 얹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확 방향을 틀잖아. 그러면 뒷사람들도 방향을 틀긴 트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90도 틀었다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90도 다 틀기보단 이렇게 배열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늘어지기 마련이야. 왜냐면
이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을 갖다가 당기는 힘은 세겠지만 두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을 당기거나 세 번째가 네 번째, 네 번째가 다섯 번째 사람을 당기는 힘들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더 약해지거든. 마찬가지야. 해수도 맨 위에 있는 표면 해수가 그 바로 밑에 층에 있는 해수를 끌고 와서 똑같이 45도로 흐르려고 하는 힘은 센데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 힘들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점 그 방향이 틀어져가지고요. 더 깊은 곳 갔을 때 완전히 반대가 될 수도 있어. 됐나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힘이 어떻게 되는지 몇 도씩 틀어지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지구와 원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야. 되니? 우리는 이거의 평균만 알면 돼. 평균.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 힘이 영향을 미치는 깊이까지의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을 보게 되면 어느 쪽으로 해수가 흐르게 되냐면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 직각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런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을 에크만 수송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다시 정리. 얘들아, 원래 에크만 수송은 지구과학 2에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크만 수송이라는 말 자체는요, 지구와 원에 등장하진 않아요. 대신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말 너무 길어서 나는 지금부터 에크만 수송이라는 말을 쓸 거야. 알겠지? 네. 해수의 평균적인 이동 방향인 에크만 수송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니 지금 다시 얘기를 좀 한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 그러면 그거의 90도 방향으로 요 바람 방향의 90도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너네가 배웠던 걸 가지고 내가 적용을 한번 시켜볼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지구가 있고요. 여기 영도가 있습니다. 대기대순환 한번 그려볼게. 대기대순환 무슨 풍? 무역풍, 그 다음 편서풍, 뭐 극동풍 이렇게 있겠지, 그지? 얘들아, 여기서의 해류의 방향을 보면은 우리가 해류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했어. 맞지? 이런 남북 방향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나 여기 같은 남북 방향의 이동은 뭐 대륙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었고, 그지? 이런 동서 방향의 이동을 좀 보게 되면은요, 분명히 바람은 이렇게 적도 쪽을 향해서 부는데 해류는 북적도 해류는 절대로 북반구에서 남반구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 얘들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에크만 수송 때문에 그래. 자, 파란색이 지금 무역풍의 방향이라면 이 무역풍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게 되고 그 에크만 수송 방향대로 뭐가 흐르는 거야?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야. 얘가 편서풍도 마찬가지야. 편서풍도 보면은 파란색의 편서풍 방향에서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그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다 보니 이런 휘어지는 북태평양 해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들아, 이게 진짜야. 됐니?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에크만 수송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너네가 에크만 수송을 얘기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대기대순환에서의 이런 전향력이 작용하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거든. 이런 걸 설명을 못하니까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었어. 근데 이제 너네는 알아야 돼. 이제는 바람이 분다. 바람의 오른쪽 90도로 북반구에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이 나타나고 왼쪽 90도로 이동하는 건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평균적인 해수야. 됐나요? 일단 이게 수능에서는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인지 표면에서의 해수의 이동 방향인지 이런 거를 막 굳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거거든. 근데 내신에서 물어봐요. 내신에서는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 이게 에크만 수송이었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던 북반구 오른쪽 90도, 남반구 왼쪽 90도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내신에서 표면에서의 해수 방향을 물어봤다면 그때는 오른쪽 90도 아니고 오른쪽 45도야. 왼쪽 45도. 요거 좀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합시다. 자, 밑줄 좀 칠게요. 여기 보면 표면에서의 해수의 이동하고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이 좀 다릅니다. 표면에서의 해수의 이동은 북반구 기준으로 오른쪽 45도, 남반구 기준으로 왼쪽 45도. 이거는 표면에서의 이동 방향입니다. 근데 표면에서의 이동은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네. 요거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 어느 깊이까지 형성되어져 있는 형태. 요걸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에크만 수송 같은 경우엔 북반구에서 오른쪽 90도, 남반구에서 왼쪽 90도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됐죠? 자, 남반구도 하나만 적어볼게요. 여기 남동무역풍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남동무역풍 같은 경우에는 왼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남반구 내에서 이렇게 휘게 된다는 거야. 얘가 그래서 표층순환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 따로 남반구 따로 일어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가 됐나요? 에크만 수송 됐나요? 에크만 수송. 자, 그러면 요게 배경 지식이라고 했어. 요걸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용승과 침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나는 필기를 그냥 한꺼번에 싹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용승과 침강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할 건데, 이 용승과 침강은요, 용승 3가지의 경우와 침강 2가지의 경우를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연안 지역에서 용승과 침강이 나타나거든. 연안 지역. 연안이 어디야? 연안이 어디야? 해변. 그렇지, 해변이지. 자, 근데 우린 지구과학을 배웠으니까 교과서형 표현을 쓰자면 우리가 퇴적 환경이 3가지가 있었잖아. 퇴적 환경. 그지? 어디? 육상, 해양, 연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육상과 해양의 중간. 됐나요? 나 실이 안 불렀는데. 육상과 해양의 중간. 네, 그 환경을 우리가 연안 환경이라고 할 거야. 얘들아, 그 연안 지역에서 용승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연안 지역에서 침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용승과 침강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볼게. 내가 일단 우리나라 그릴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를 그냥 좀 간단하게 그려볼게. 우리나라입니다. 대륙이에요, 대륙. 됐지? 자, 대륙이 있는데, 대륙이 지금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고, 우리는 동해안, 서해안을 볼 거거든. 어느 쪽이 동해안? 오른쪽이 동해안. 오케이. 자, 이쪽이 동해안. 이쪽이 서해안. 되니? 자, 요런 상태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연안에서 용승이 나타난다는 건, 얘들아, 연안 지역에서 지금 물이 부족해져가지고 밑에 있었던 찬 해수가 그 부족한 물을 채워준다는 개념이야. 되니? 자,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일단 동해안은요, 이렇게 남풍이 불어. 남풍. 되니? 그러니까 남풍이라는 바람이 불면 그 밑에 있는 바다는 어떻게 되겠어?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겠지, 그지? 어느 쪽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겠니? 우리나라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오른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그럼 얘들아, 연안 쪽에 있는 물들이 어떻게 돼? 먼 바다 쪽으로 좀 빠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연안 쪽에 물이 부족하지?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채워줘야 돼. 어디서 채워줘? 밑에서부터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찬물이 올라옵니다. 나 이거 찬물 올라오는 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그래. 잘 안 보여. 그래. 잘 안 써지네? 이게 아까 팍 튄 거랑 관련이 있을까?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됐나요? 네. 요거를 갖다가 내가 기호 그냥 내가 좀 써볼게. 야, 너네 혹시 옛날에 물리에서 자기장 같은 거 표현할 때 자기장이 안쪽으로 박히면 이렇게 X자 표현하고 나오면 이렇게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해? 나 그걸로 표현해볼게. 그러면 더 확실하겠지,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할게. 알겠지? 물론 용승이나 침강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시중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그냥 내 표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서술형이 이렇게 쓰면 안 돼, 너넨. 알겠지? 이렇게 용승 올라가는 화살표를 표시해야 돼. 자, 이렇게 동해안에서 남풍이 불 때 연안 용승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얘들아, 그럼 서해안은 무슨 풍 불어줘야 될까? 그렇지. 서해안은 반대입니다. 자,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북풍이 불어줘야
마찬가지로 에크만 수송이 먼저 오른쪽 90도의 형태로 나타날 거고요. 되나요? 얘들아 이거 화살표 잘 봐. 북풍이라고 하는 게 너네 기준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지? 내려오는 거의 오른쪽이면 이쪽이야. 됐지? 왼쪽 아니다이? 맞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자 그럼 해수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마찬가지로 요 연안 쪽에서 이렇게 용승이 나타난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 돼? 자 그러면 침강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을 그려볼 건데 너네 지금 이거 필기를 안 하고 있구나. 이면지 좀 줄까? 필기 좀 하세요. 네, 이면지 여기 있습니다. 네, 이면지 필요한 사람 좀 가져가고 필기하면서 옆에 이번엔 침강 어떻게 나타나는지 나 필기할 거 되게 많거든? 여기다가 해. 네, 한번 너네가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내가 그린 거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지 말고 그려봐. 아유, 다 필기? 침강 그려보세요. 침강. 그랬니? 자, 침강은 오히려 이 연안 지역 쪽으로 바닷물이 너무 몰려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현상들을 침강이라고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러려면은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북풍이 불어줘야 오른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면서 연안에 바닷물이 몰리겠지? 그럼 침강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남풍이 서해안에 불어주게 되면은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면서 이번엔 또 침강이 나타나는 거고. 됐나요? 자, 내가 지금 너네한테 원하는 거는 용승은 동해안 남풍, 침강은 동해안 북풍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그림은 얘들아 너네가 시험지 받자마자 그리는데 1분도 안 걸려. 그지? 오히려 동해안일 때 북풍이고 남풍이고 이런 거 외우는 게 더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요 원리, 그림을 그리는 원리를 알아두고 문제 시험지 받으면 그냥 빨리빨리 그냥 그림을 그려놔. 그래서 문제 풀면 됩니다. 됐나요? 무슨 풍, 무슨 쪽 이런 거 외우지 말고. 됐지? 됐지? 네. 이게 연안 용승과 연안 침강에 대한 얘기야. 됐니? 됐니?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저기압 용승과 고기압 침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용승과 침강이 일어나는 곳이 또 어디서 나타날 거냐면은 저기압인 곳과 고기압인 곳에서 나타날 거야. 자, 저기압인 곳을 내가 먼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북반구에서 무슨 방향으로 바람이 어떻게 되니?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가 불어 들어와. 불어 들어가지. 저기압이니까. 맞지 그지? 따라서 저기압 중심으로 상승기를 나타내면서 손 감아 보면은 이런 형식의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나요? 얘들아 이거 보고서는 필기해.
자, 그 다음 고기압 중심을 보면 고기압은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됐니? 자, 우리 에크만 수송 그냥 바로 한번 표현해볼게. 에크만 수송. 얘들아,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겠지, 그지? 바람 방향 오른쪽 90도 어떻게 돼야 돼? 중간에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 바닷물이 어떻게 돼? 중심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게 보이지, 그지? 빠져나가는 거. 네, 해수가 발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저기압 중심은 바닷물이 모자라겠지? 얘들아, 바닷물 모자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와야겠네. 되지? 따라서 이 중심에 뭐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겨? 용승이 나타난다는 거야. 용승. 됐나요? 용승. 그래서 여기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 흰색으로 그리면 보일까?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자, 고기압을 보면 이번엔 고기압 같은 경우에 에크만 수송을 나타내면은 오른쪽 90도로 북반구 기준으로 표현을 해주니 이제는 바닷물이 안쪽으로 몰리는 거 보여? 네, 해수가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해수들이 모이면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이제 내려가주는 침강이 나타나야 되겠죠. 따라서 이 고기압 중심에서는 네, 이런 형태의 침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으로 들어가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얘들아, 내가 이 중심 부분을 딱 자르고 딱 잘라가지고 단면으로 표현을 해보잖아. 단면으로. 그럼 어떤 식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저기압 중심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중심 부분이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내려가 있어. 이게 표면이야, 해수면이야. 해수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그거를 갖다가 밑에서 찬물이 채워주려고 올라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찬물이 올라오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용승이 나타나. 됐니? 그러면 혹시 얘들아 요 경계를 우리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니? 이 위쪽은요 따뜻한 물이 존재하는 쪽이고 이 아래쪽은 차가운 물이 존재하는 쪽이야.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경계가 되는 거 무슨 층? 수온 약층. 그러니까 요게 요 선이 수온 약층을 나타내는 선이야. 되니?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는 곳은요 단면을 딱 잘라서 보면은 요 수온 약층 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보여. 그리고 저기압의 중심 부분은 이렇게 좀 해수면이 내려가 있는 형태고, 내려가 있으니까 용승이 올라오면서 요걸 채워주는 거야. 얘가 자 고기압은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얘들아 고기압은 해수가 오였지, 그지? 그러면 중심이 오히려 더 어때야 돼? 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얘가 뭐 해야 돼? 이렇게 이번엔 침강이 나타나야 되겠지, 그지? 따뜻한 물 내려가고 차가운 물은 이제 안 올라올 테니 네,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위쪽이 온난 수역에 대한 얘기고 아래쪽이 이제 차가운 물에 대한 얘기. 마찬가지로 요 선을 갖다 우리가 수온 약층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가 해수면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내가 심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까? 내가 아까 저기압 중심에서 기압의 영향만 고려한다면 저기압은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 채연아? 응? 더 높다고 했었거든? 자, 다시. 기압의 영향만 고려하면 저기압에서는 해수면이 더 높다고 했어. 근데 볼래? 저기압 중심인데 해수면이 어때? 더 낮아. 좀 모순이지, 그지? 얘들아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얘는 기압만 고려한 게 아니야. 대기대순환에 의한 용승까지 고려를 한 거야. 되나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기압과 용승을 고려한다면 2라고 나오면 그때는 해수면이 해수면이 더 낮다고 얘기해줘야 되고, 기압만 고려한다 그러면 해수면이 높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 가나요? 네. 요거를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이런 게 보통 어디서 그런 질문들이 나오냐면 얘들아 태풍에서 나옵니다. 태풍이 중심이 뭐야? 중심 기압이 저기압이잖아. 맞지? 그러면 태풍의 중심이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그 해역에서 만약에 기압의 효과만 고려한다면 이라고 나왔어. 그럼 그 태풍의 눈이 지나가는 그 중심 해역은 어떻게 돼야 되니? 해수면이 높아야 돼. 그지? 근데 저기압에서는 용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풍에서도 용승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 그럼 해수면이 용승을 고려한다면 낮겠지. 됐나요? 네. 그럼 너네들 머릿속에
그러면 진짜 실제로는 어떨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지? 진짜 실제로는요. 조금 더 기압의 영향이 커서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실제가 어떤지 이런 거는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기는 힘들어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단면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내가 설명을 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얘들아, 용승 3개, 침강 2개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 용승, 적도 용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설명 듣고 쉬는 시간에 적으세요. 얘들아, 적도 용승이라고 하는 거는 적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건데, 자, 적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 지금 위쪽으로 바람이 북동 무역풍이 불어주고 남동 무역풍이 남반구에서 이렇게 불어줍니다. 했나요? 자, 그럼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90도로 에크만 수송, 에크만 수송. 남반구에서는 왼쪽 90도로 에크만 수송. 되니?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해수가 다 적도라는 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북반구, 남반구 쪽으로 다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지. 약간 너네 그거 알아? 모세의 기적 뭐 이런 거 들어봤어? 약간 그런 형태잖아 이거. 돼? 그럼 적도 쪽에 지금 이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요 부분에 바닷물 부족하겠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용승 나타나야지.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용승이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적도 용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도 침강 있겠니? 없지. 무역풍이 계속 부는데 어떻게 침강이 나타나? 돼? 적도 용승은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용승과 침강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에 대한 얘기냐면은 127페이지에 거기 4번 용승과 침강의 영향 전까지가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들입니다. 됐나요? 질문 하나만 하자. 얘들아,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가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본다고 칠게. 단면. 됐지? 얘들아, 단면의 모양은 누구랑 비슷하냐면 요거랑 비슷합니다. 됐나요? 얘랑 비슷해. 됐지? 됐지? 여기까지 필기하고 조금만 쉽시다. 5분만 쉽시다. 자, 지금 얘기한 게 127페이지에 적도 용승, 저기압, 고기압 용승, 침강까지였습니다. 자, 4번에 용승과 침강의 영향 밑줄 좀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용승과 침강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는 용승이라고 하는 거는 찬 해수가 이거 진짜 좀 이상하네요. 이게 오늘 이거 아까 내가 여기 뒤에 열었는데 물기가 나와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뭐 일단 뭐 자, 찬 해수가 올라오는 게 이제 용승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얘들아, 이 찬 해수가 올라오면요 어떤 게 이제 좋냐면 이 심층 해수에 영양염류 같은 것들 있지, 그지? 영양염류가 표층으로 올라옵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얘들아, 찬물에는 용존산소량이 높고 영양염류가 많다. 뜨거운 물은 용존산소량, 영양염류는 적은데 대신 수온이 높고 염분이 높다. 이런 얘기 좀 했었거든. 그러니까 찬물에 영양염류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표층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얘들아, 영양염류하고 플랑크톤은 완전 다른 얘기야.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에 대한 얘기인 거고, 영양염류는요, 너네가 알고 있는 염류들이 뭐 있어? 나트륨 이온, 뭐 염화 이온, 뭐 이런 거잖아. 이런 이온들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물고기들 먹는 영양 염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수온이 좀 낮을수록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표층으로 공급이 될 거야. 그러면 표층에 수온도 낮아진 형태의 영양 염류까지 많으니까 물고기들이 숨 잘 쉬고 먹이도 많고, 플랑크톤들이 이 영양 염류를 먹고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거든. 그러니까 먹이까지 많은. 그래서 어장이 좀 좋은 어장들이 형성이 됩니다. 얘들아, 우리가 좋은 어장이 풍부하다 이런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한 군데가 조경수역이고요, 한 군데가 용승해역입니다. 되니? 물고기들이 좀 풍부한 곳이 조경수역과 용승해역인데, 이 물고기가 풍부한 이유가 이 두 개는 좀 달라. 조경수역은 말 그대로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들이 다 모이니까 이 가지수가 많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리수도 많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용승 해역 같은 경우에 물고기가 살기 좋은 것이 숨쉬기도 좋고 먹이도 많고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 표층으로 차가운 물이 올라오게 되면은 증발이 그냥 뜨거운 바다보다는 덜 일어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충운형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충운형 구름까지도 만들어질 수 없는 차가운 정도라면 안개 정도가 생기고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개가 발생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 침강 갑니다. 침강. 그러니까 침강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일들은 용존산소가 공급이 된다. 얘들아 우리 심층 순환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 극해역에서의 굉장히 차가운 물에는 용존산소가 좀 많이 녹아져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지. 만약에 그 지점에서 침강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 차가운 물에 녹아 있었던 산소 같은 것들이 아래쪽에 깊은 곳에 전달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네 우리가 이렇게 산소의 곡선 같은 거, 용해도 곡선 같은 거 했을 때 이 심층 쪽으로 갈수록 산소의 양이 많아졌었던 이유도 이런 용존산소가 공급되는 침강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온 약층의 변화. 얘들아, 수온 약층의 변화는 내가 아까 단면 그림 그려줬었지, 그지? 네, 이게 위로 볼록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형태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됐죠? 네. 자, 밑에 전 세계 주요 용승 지역이 있는데 얘들아 이 용승 지역을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좀 보면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일단 적도 부근에서 적도 용승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들이 지금 어떤 형태냐면은 대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서해안 쪽에서 이렇게 용승 해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얘들은 서해안 쪽에서의 바람이 불길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불어야 되는 거야? 남풍으로 불었겠구나. 우리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됐나요? 남풍? 북풍이어야 되는 거예요. 북풍이 불었겠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근데 이게 남풍인지 북풍인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왜 동해안에서는 안 나타나고 서해안에서 주로 나타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좀 봐줘야 될 건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동해안 쪽은요 다 어떤 형태들이냐면 이런 식의 약간 섬들이 좀 되게 많아. 되니? 이렇게 매끈매끈해야 바람이 불었을 때 용승이 한꺼번에 쫙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섬들이 많은 형태에서는요 바람이 이게 한쪽 방향으로 부는 것도 일단 힘들 거고. 그지? 그런 용승이 나타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용승 해역들이 나타나는 곳들이 보통 서해안 쪽에 좀 몰려 있구나.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 엘니뇨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내가 지금 11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 이제 정상적인 상호작용으로 용승과 침강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비정상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엘니뇨 라니냐야. 또 다른 기후변화 뭐 있냐고 물어본다면 사막화 혹은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기후변화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사막화나 아니면은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요 뒤쪽에나 그 다음 강 12강 같은 데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때 보는 걸로 하고 이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지금 바람과 또 해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됐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어. 칠판 안 봐? 집중 안 해? 통합과학 때 배웠어, 그지? 얘들아 통합과학 때 나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됐나요? 그대로 나올 거고요. 거기에 조금 더 진짜 조금 내용이 조금 더 첨가되는 것 뿐이에요. 됐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일단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구분을 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 얘들아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를 보고 있는 거냐면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근데 태평양도 전체 태평양에 해당하는 거 아니고 이 적도 태평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적도 부근에 있는 태평양들. 됐지? 적도 태평양. 이 적도 태평양 중에서도 우리는 특별히 동태평양 쪽에 치우쳐져 있는 이 부분을 관측 해역이라고 부를 겁니다.
여기를 관측을 했을 때 여기에 수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고 엘니뇨가 발생했다, 라니냐가 발생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이 관측 해역은 동태평양과 살짝 중앙태평양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관측 해역이라고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 이 관측 해역의 수온이 0.5도씨 정도, 작년에 비해서 0.5도씨 정도 높아진 상태로 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기후 변화를 엘니뇨라고 합니다. 라니냐는 그거에 반대죠. 똑같은 관측 해역의 수온이 작년에 비해서 0.5도씨만큼 떨어진 상태로 5개월 이상 지속되는 그런 기후 변화를 라니냐라고 할 겁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내가 여기 정의들이 나와 있긴 한데, 얘들아, 이런 정의는요 내신에 필요해. 수능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내신에는 필요해. 기억을 좀 해둬야 돼, 알겠지? 이걸 5개월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6개월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 너네 배우는 대로 학교 학습지 기준으로 그렇게 좀 암기를 해두세요. 물어볼 수 있으니. 자, 그러면 엘니뇨 라니냐가 이상 기후 변화라고 했으니 평상시 상태일 때는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평상시 상태일 때 적도 태평양에 대한 얘기를, 적도 태평양에 대한 수온을 갖다가 좀 측정을 좀 했더니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좀 뜨거운 물들이 여기 서태평양 쪽에 좀 몰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이거 왜 몰려 있을까? 왜 몰려 있을까? 난류? 무역풍. 나는 원인을 물어봤으니까 무역풍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겠지, 그지? 얘들아, 무역풍에 의해서 이제 뭐가 일어나?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겠지, 그지?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다 보니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다 보니 동태평양과 이쪽이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비교했을 때 보통의 해수들이 지금 동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따뜻한 물들이 좀 몰리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이건 정상이야. 그지?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는 한 이게 막 이렇게 바뀌거나 하진 않아요. 됐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태평양 쪽이 조금 더 수온이 높고, 수온이 높으면 증발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럼 비가 많이 와, 적게 와? 많이 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들아, 이 동태평양보다요 서태평양 쪽이 원래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됐나요? 동남아 쪽, 요 밑에 요쪽이 원래 좀 비가 많이 와. 얘들아, 반대로 요 동태평양 쪽에 해당하는 나라 뭐 있냐라고 하면은 LA 있지, LA. 미국 쪽. 미국 쪽에 LA부터 시작해서 날씨 맑은 막 캘리포니아 이쪽 있잖아. 그쪽 부분이 이제 여긴 거야. 되니? 얘들아, LA 이런 쪽은요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와. 날씨가 1년에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흐린 날이 별로 없어. 날씨가 되게 좋아. 왜 그래? 무역풍이 불어가지고. 이쪽은 비가 원래 안 오는 게 그냥 약간 그냥 정상인 그런 형태인 거야. 그렇다고 건조한 건 아니야. 됐지? 이런 형태야, 평상시가. 자,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을 했다. 자, 엘니뇨라고 하는 거는 수온이 높아진 형태라고 얘기를 했지. 얘들아, 수온이 왜 높아졌나를 봤더니 무역풍이 싹싹싹싹 불어가지고 서태평양 쪽으로 뜨거운 물들을 옮겨줘야 되는데 무역풍이 약해졌어. 무역풍이 약해지면 뜨거운 물을 서태평양 쪽으로 제대로 운반을 못 해주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 이 관측 해역 부분에 뜨거운 물들이 안 가고 정체해 있어. 되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측 해역에서 오히려 증발이 일어나 상승기류 나타나고 비가 내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원래는 뜨거운 물이 가져가지고 저 서태평양 쪽에서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겠지, 서태평양은.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이번엔 가뭄이 나타나게 될 거고, 반대쪽에 비가 별로 안 오던 지역은 어떻게 돼? 비가 좀 많이 오겠지, 그지? 비가 오는 홍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됐나요? 얘들아, 지금 뭐 완전 엘니뇨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LA 쪽이 이래. 지금 LA 쪽이 원래 비가 잘 안 오고 막 이러는데 지금 거기가 막 비가 좀 많이 오고 진짜 그렇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엘니뇨와 라니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닙니다, 의도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영향을 안 받냐? 그건 아니야. 엘니뇨랑 라니냐도 우리가 마지막에 정리하겠지만 결국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나타내거든. 근데 지금 내가 딱 단순히 이거를 갖다 딱 엘니뇨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얘기했지만 아까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보여야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됐지? 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 짧아.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워. 자, 엘니뇨 계속 정리할게. 그래서 동태평양 쪽은 오히려 홍수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엘니뇨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엔 라니냐 시기는요. 네, 무역풍이 너무너무 강한 거야. 너무너무 세. 너무너무 세. 되나요? 네, 그럼 에크만 수송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번에는 서태평양 쪽이 어떻겠어? 뜨거운 물들이 엄청나게 몰리는 거야. 되니? 그러면 동태평양 쪽에 있었던 바닷물 다 서태평양 쪽으로 가겠지? 그지? 그럼 동태평양에 물 모자랄 거야. 그럼 모자란 물 어떻게 해줘야 돼? 채워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쪽 동태평양 쪽에서의 용승이 또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또 동태평양은 비가 안 내리겠지. 그지? 네, 증발을 안 하니까. 서태평양은 증발을 또 엄청 많이 하니까 평상시에 원래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와. 네, 그래서 서태평양이 이번에는 홍수, 동태평양이 가뭄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라니냐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됐나요? 이해 가나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뭐로만 설명을 했냐면 수온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수온으로만. 그러니까 뭐 기압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전혀 하지 않았어. 수온으로만 설명을 했어. 수온으로만. 이 엘니뇨 라니냐라는 말 자체가 수온으로만 정의된 말이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기압에 대한 얘기를 넣고 싶잖아. 그러면 밑에 엘니뇨 남방진동이라고 보이니? 엘니뇨 남방진동? 얘들아 요 말을 갖다가 써주는 거야. 엘니뇨 남방진동 혹은 그 밑에 있는 워커순환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내가 수온만 보지 않는다. 기압까지 같이 고려할 거다라는 얘기야. 됐지? 자,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해양의 변화, 내가 가뭄과 홍수에 대한 얘기만 조금 했었었는데 단면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하고 넘어간다면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제 동태평양, 이쪽이 서태평양에 대한 얘기야. 그러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무역풍이 원래 불게 되고 그럼 따뜻한 물이 좀 올릴 테니 여기서 증발이 일어날 거고 되니? 그래서 여기에 비 오고 서태평양 쪽에 비 오고 동태평양은 비가 좀 안 오는 이런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도요 용승은 나타납니다. 되니? 그럼 질문. 얘들아 이쪽에 물고기 많이 잡혀 안 잡혀? 동태평양 쪽에 많이 잡히지. 용승 해역이 아까 뭐라고 했어?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된다 했잖아. 그래서 미국 옆쪽에 저 용승에 의해서 평상시에 물고기 많이 잡혀요. 용승 해역이니까. 여기까지 됐어? 요게 정상적인 상태. 근데 자 지금 여기 수온 약층이라고 하는 어떠한 경계선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 얘들아 아까 내가 용승 침강 얘기를 할 때 온난 위쪽에 있는 온난 수역과 밑에 있는 차가운 한랭 수역을 나눠주는 경계선 같은 게 수온약층이라고 한다 했었지, 그지? 얘들아 그 수온약층의 기울기를 갖다 좀 확인을 해보면요. 그 수온약층의 기울기가 동태평양 쪽은 조금 더 높고, 즉 온난 수역의 깊이가 얕단 얘기야. 서태평양은 온난 수역의 깊이가 좀 깊은, 그러니까 수온약층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근데 엘니뇨가 발생을 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뜨거운 물들이 가줘야 되는데 뜨거운 물들이 가주지 못하고 동태평양 쪽에 머물러 있어. 그럼 그 뜨거운 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온난 수역이 평상시에 비해서 어때졌어? 깊어졌어. 됐나요? 오히려 서태평양 쪽은 온난 수역의 깊이가 조금 덜 깊어졌어. 돼? 그러다 보니 이 수온 약층의 기울기가 평상시에 비해서 좀 더 완만해집니다. 얘들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뭐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는 없어. 계속 무역풍은 불고 있기 때문에 좀 완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반대로
라니냐 시기가 되면요, 무역풍이 너무 세져서 뜨거운 물들이 너무 온난 수역이 다 서태평양으로 몰리니까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온난 수역을 나타내게 되고, 반대로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용승이, 물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용승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굉장히 얕은 온난 수역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수온 약층의 기울기가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얘가 얘들아 이걸 같이 좀 외워주면 좋은데요,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의 차이점이다라고 한다면, 엘니뇨 시기는 동서의 무언가의 차이가 다 작아. 예를 들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의 차이, 수온의 차이도 많이 작아졌어, 평상시에 비해서. 왜냐면 뜨거운 물들이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됐지? 또 뭐도 작아졌냐면 수온 약층의 기울기도 작아졌어요. 또 얘기할 수 있는 거, 뜨거운 물들이 머물러 있으니까 얘가 이제 동태평양 쪽이 좀 저기압으로 변했겠지. 그지? 저기압으로 좀 변했을 거야. 그 다음에 서태평양 쪽은 좀 고기압으로 변했을 거야. 되나요? 이런 기압의 차이도 평상시하고 비교한다면 훨씬 더 작아진 형태야. 돼? 근데 라니냐는 어때? 라니냐는 수온 약층의 기울기도 커졌어. 그러면 수온의 차이도 커지겠지. 왜냐면 뜨거운 물들 여기 완전 몰렸고, 여기 용습 때문에 찬물 완전 몰렸으니까 수온의 차이도 커져. 그 다음 또 뭐도 커지냐면요, 이 서태평양 쪽으로 뜨거운 물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여기서 상승기류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저기압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저기압이 형성돼. 얘는 고고기압이 형성돼. 이해가? 그러면 얘들은 기압의 차이도 무진장 커. 돼?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얘들아, 동일한 어떠한 특정 시기에 동과 서를 비교하잖아? 그러면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동서의 차이가 작고요, 라니냐는 동서의 차이가 큽니다. 이걸 기억해두면 이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찾는 게. 되니? 내가 2단원에서 수능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좀 했을 때, 얘들아 수능에 좀 어렵게 나오는 파트들이 몇 개가 있잖아, 그지? 1단원에서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복강 나오는 그 대륙 분포 변화, 그 파트, 거기가 좀 어렵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뭐 절대 연령 쪽 뭐 그쪽 좀 복잡하게 나오고, 뭐 그게 다거든. 2단원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요 파트예요. 엘니뇨 라니냐 파트. 그 다음에 12강에 나오는 기후변화 파트. 기후변화 파트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요 파트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서 천체는 이제 천체 저 뒷부분에 계산하는,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계산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게 나오거든. 요 엘니뇨 라니냐 파트 같은 경우에가 조금 복잡하고 2단원에선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야. 근데 오히려 엘니뇨 라니냐는 얘들아,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보기가 엘니뇨 라니냐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매년 비슷해. 그 얘기는 뭐냐면 보기 가지고 장난 안 쳐. 뭐 가지고 장난치냐면 주어지는 자료 가지고 장난쳐. 그 자료 가지고 얘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판단하는 거 있지? 그것만 잘 판단하면 사실 보기는 껌이야. 그거 판단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되나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1단원이나 이런 거 풀 때는 보기 좀 먼저 읽어가면서 여기서 뭐 이렇게 거꾸로 자료에서 이렇게 증거를 좀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엘니뇨 라니냐 할 때는요, 거꾸로 자료를 갖다 해석하는데 시간을 좀 더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를 확실하게 정하고 그 다음에 보기를 봐야 돼. 됐지? 푸는 순서가 조금 달라. 그래서 요것도 그 내가 방금 얘기한 동서 특정 시기에 동서의 차이가 작아? 그럼 엘니뇨고, 동서의 차이가 커? 그럼 라니냐다라고 하는 이게 나중에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네. 자, 밑에 기압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기압. 자, 우리가 평상시에 공기의 흐름을 보게 되면 따뜻한 물들이 여기 서태평양 쪽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따뜻한 물 증발 잘 일어나서 상승기류 나타나는 저기압 형태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반대로 이쪽은 하강기류의 고기압 형태가 형성되어져 있는 게 원래 평상시 상태. 자, 근데 엘니뇨가 나타나게 되면은 얘들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저기압 고기압에서 하나의 서클을 이루던 게 뜨거운 물들이 관측 해역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이 관측 해역에서 상승 기류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되나요? 그러다 보니 여 가운데에 갑자기 한 군데에 여기 저기압이 생겨. 그리고 서태평양 쪽에 따뜻한 물이 안 갔기 때문에 여기에 고기압이 생겨. 네? 그래서 서클이 한 개 이상이 됩니다. 되나요? 근데 너네
주의해야 될 게 얘들아. 여기서 저기압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동태평양 가서 이렇게 고기압으로 그리면 안 된다. 됐지? 동태평양은 관측 해역과 동일한 위치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태평양도요. 저기압 형태예요. 저기압 형태. 여기가 저기압이면 얘 저기압 형태야. 얘가 고기압 형태가 되는 거고. 됐지? 이렇게 내가 수온으로 설명하지 않고 네, 상승기류, 하강기류라고 하는 기류로 설명을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라는 말보다는 이런 워커순환, 남방진동이라는 표현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 엘니뇨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워커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순환이 약해졌다, 약하다 라고 표현하고요. 라니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워커 순환이 강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강해짐. 됐나요? 네. 그래서 수온으로 표현하는 게 엘니뇨 라니냐. 네. 워커 순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기, 뭐 상승기류, 하강기류 이런 기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어차피 따뜻한 물이 몰려있는 수온이 높은 곳에 저기압이 생겨서 상승기류가 만들어지는 게 당연히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표현하려고 하는 게 남방진동, 엘니뇨 남방진동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엘니뇨 남방진동. 자, 일단 요 라니냐에 대한 워커 수단까지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 라니냐 같은 경우에 뜨거운 물들이 요 서태평양 쪽에 멀리다 보니까 요 서태평양에서 평상시 원래 저기압 형태였는데 그거보다 더 저기압인 형태로 바뀌게 될 거고요. 이쪽은 원래 고기압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고기압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들아 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그냥 습관화해. 알겠지? 서술형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수능 문제를 풀 때는요. 고고 표시하는 거 아니면 그냥 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됐죠? 자, 이 남방 진동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너네 시소 있지 시소가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도 되고 왔다 갔다 거리잖아. 근데 한 군데가 올라가면 반드시 한 군데는 내려가야 되거든. 지금 이 엘니뇨나 라니냐가 딱 그런 거야. 하나가 고기압이 되면 하나는 저기압이 돼줘야 되고요. 하나가 저기압이 되면 하나는 고기압이 돼야 되는 반드시 반대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소처럼. 되나요? 한 군데가 가뭄이야? 그럼 한 군데는 홍수야. 이런 식의 반대 상황이 나타나는 걸 우리는 남방진동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이거는 기압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야. 남방진동이라는 표현은. 이거를 수온과 연관지어서 같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이 엘니뇨 남방진동 엔소라는 겁니다. 작년 정화여고 문제였던 것 같은데 엔소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있었어. 정화여고 맞나? 어떤 학교였지? 어떤 학교에서 엔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게 그냥 서술형 문제였습니다. 그럼 엔소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서술을 해야 되냐면 뭐 수온이 뭐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엘니뇨 이렇게만 수온으로만 설명했다. 그럼 틀려. 되니? 뭐 기압이 뭐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서 뭐 저기압이 돼서 이렇게 기압으로만 설명했어? 그럼 또 틀려. 어떻게 해야 돼? 수온이 높아져서 상승기류가 강해져서 저기압이 돼서 이렇게 수온과 기압을 연결지어서 설명해야 엔소에 대한 설명이에요. 되니?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 변화, 수온의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고 그 다음 남방진동, 워커순환이라고 하는 거는 기압의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야. 근데 이게 연결되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엘니뇨 남방진동 혹은 엔소라고 부르는 거고요. 수온과 기압을 같이 서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냥 표현 방법이라는 거야. 저게 뭐 어려운 건 아니지, 그지? 자, 밑에 남방진동 지수라고 있습니다. 별표 치세요. 남방진동 지수. 얘들아, 이 남방진동 지수는요, 남방진동의 뭐 강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들아 결국 뭐냐면 남방진동 지수는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에서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을 빼는 기압차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을 왜 알려주냐면 이 지금 남방 진동 지수가 나와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y축에 해면 기압 차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 얘들아, 이 해면 기압 차가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 차입니다. 동태평양 빼기 서태평양. 되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요 내용이 싹 지워지고 요 y축에다가 남방 진동 지수라고만 줄 수도 있어. 되니? 그럼 그 남방 진동 지수가 동에서 서를 뺀 기압, 해면 기압의 차이 값을 의미하는 거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어떻게 줄 거냐면 이렇게 줍니다. 남방 진동 지수라고 하는 건 타히티 해면 기압에서 다윈의 해면 기압을 뺀 값이다 라고 문제 보통 뒤쪽에 남방 진동 지수는 타히티 해면 기압에서 다윈의 해면 기압을 뺀 값이다 이렇게 알려줘. 그럼 타히티가 어디고 다윈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타히티가요 관측 해역에 속해져 있는 섬이고 다윈이 서태평양에 속해져 있는 섬입니다. 즉 동에서 서를 빼는 기압의 차란 얘기야. 지금까지의 모든 수능 기출문제를 보면은요 저 남방 진동 지수가 못 빼기 뭔지가 지금까지는 나왔거든. 단 이래갖고 알려줬거든. 근데 앞으로는 저거 안 나와도 너네가 알아야 돼. 왜냐면 매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안 알려줄 확률이 높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문제에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타히티가 동태평양, 다윈이 서태평양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아두고 타다로 알아둬. 타다로. 알겠지? 자, 그럼 이게 일단 그래프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파란색인 면적이 나타난 부분이 있고 빨간색 부분이 있거든. 자, 파란색인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저 남방 진동 지수가 플러스라는 걸 의미해요. 즉 동태평양의 기압에서 서태평양의 기압을 뺐을 때가 양수래. 그럼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더 고기압인 상태를 얘기해. 서태평양이 저기압인 상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서태평양이 저기압인 상태가 엘니뇨야 라니냐야? 서태평양이 저기압이 돼야 돼. 서태평양. 뭐여야 돼? 라니냐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있는 이 플러스 지점이 라니냐야. 얘들아, 아래쪽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남방 진동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의미고요. 그럼 동에서 서를 뺀 게 음수기 때문에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보다 더 낮아. 이게 더 저기압이 돼야 돼. 어떨 때 저기압이야? 엘니뇨일 때 저기압이야. 이해가? 요렇게 기역식이, 니은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엘니뇨 라니냐 다른 그 자료 하나 더 줘서 그거랑 매칭 시켜가지고 엘니뇨 라니냐를 찾게끔 문제에 대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로 아마 물어볼 겁니다. 됐죠? 요거를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됐니? 얘들아, 만약에 이건 이제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거긴 한데 진짜 치사하게, 원래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진짜 치사하게 이게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으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가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너네가 기본 세팅을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빼는 게 기본 세팅. 그거일 때 마이너스면 엘니뇨, 플러스면 라니냐로 외워도. 그리고 Y축 확인해서 만약에 혹시나 서에서 동을 뺀다라고 바뀌어져 있으면 너네가 외웠던 거 거꾸로 해주면 돼. 이거는 수능에서 나올 확률은 적고요. 내신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게 남방 진동 지수에 대한 얘기였었다. 자, 밑에 엘니뇨 라니냐의 영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들아, 엘니뇨 라니냐의 영향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현상들이 다 내가 적도 태평양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근데 보면은 적도 태평양뿐만 아니라요. 지금 저 고위도에 있는 애들도 영향을 받아. 맞지? 전 지구적인 형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엘니뇨 라니냐입니다. 됐죠? 자,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냐면요. 요런 그림이 나오면서 얘들아, 이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없앤 적이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는 엘니뇨 라니냐 찾는 거 어떻게 해야 돼? 관측 해역 쪽 빨리 봐야 돼. 그지? 적도 태평양 쪽 보고 그 중에서도 관측 해역 쪽 빨리 봐줘야 돼요. 어때? 고온다습이지? 동태평양 고온다습? 엘니뇨 이렇게 하는 거야. 관측 해역 빨리 찾아줍니다. 적도 태평양에서 관측 해역. 됐나요?
한랭 건조하고 서태평양이 다습하대. 비가 많이 온대. 라니냐겠구나.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할 수 있겠지, 그지? 네.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문제를 푸는데 기역, 니은, 디귿 보기가 있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 뭐 A가 엘니뇨고 B가 라니냐다. 뭐 이렇게 너네가 찾아냈다고 칠게. 됐지? 자, 니네가 만약에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모든 그래도 이론이 좀 잘 잡혀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혹시나 원래 A가 엘니뇨고 B가 라니냐인데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서 A가 라니냐 B가 엘니뇨라고 해석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만약에 기역이 만약에 답이었다면 너네는 니은 디귿이 답인 걸로 나올 거야. 보통 이렇게 완전 반대로. 되니? 그럼 이런 경우는 자료 해석만 똑바로 하면 그래도 정답률이 좀 높아질 건데 엘니뇨 라니냐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답이 기역인데 갑자기 이렇게 반대로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기역 디귿이 답이 나오고 막 이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일단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정리부터 제대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료 해석하는 방법들 알고 네,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됐죠? 됐죠? 네. 자, 요까지 해서 이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납니다. 자, 과제는요. 135페이지까지고요. 너네가 지금 오늘 과제 프린트 좀 펴볼래? 해수의 순환이었지 오늘 게. 프린트 잘못했다. 오늘 면제하자고? 자, 오늘은요. 프린트 안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얘들아 다음 시간에 요 책 가져오고요. 이 책 필요하니까 복습하려면 필요하니까 가져오고 그 135페이지까지 과제는 다 해오세요. 다 해오고 대신 내가 프린트 안 냈으니까 프린트 안 냈으니까 얘들아 너네 1강 내용 좀 복습 좀 해와. 1강 내용. 됐지? 네, 여기까지 합시다.